네, 요놈은 주어라고 하는 걸 표시해 주죠. 그리고 회사를 역시 공간 설정해서 이 사장과 일치시키면서 음식점 사장이랑 서점 사장, 병원 사장이 아니라 병원장이 아니라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걸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앞에 공간 설정된 걸 받아서 시선 등을 통해서 어,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 주어와 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주어 서술어 관계라고 하는 걸 이 시선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어휘와 함께 어휘 구성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뭐 T나 그러니까 시선이 A 공간을 바라본다든지 이런 게 아버지나 사장이라는 어휘의 구성 요소는 아니죠. 하지만 이게 동시에 표현되면서 이런 문법 정보나 여러 가지 뭐 의미 정보, 문법 정보들을 추가하고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고 표현하시는 학생을 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수화의 동시성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되게 굉장히 선형적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정보를 제시하고 이제 아버지가 주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후치로 그 다음에 주격 조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제시하는데, 예, 회사 다음에 사장을 제시하면은 이 순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음식점 사장이 아니라 회사 사장이 되고, 이다를 뒤에 붙여서 이게 사장이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서술어로 쓰인다는 거를 전달을 해줘. 다 후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소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이렇게, 그죠? 일직선은 나열을 하죠. 앞뒤 순서로 아버지 다음에 는, 회사 다음에 사장, 사장 다음에 이다를 제시해서 여러 가지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선형적으로 쭉 일직선으로 나열을 하죠. 근데 수화에서도 물론 이런 선형성이 있지만 내 아버지에 함께 표현되는 정보들이 많죠. 여기에 사장이다도 그렇고 회사와 사장도 공간에 의해서 관계가 설정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회사 뭐 그죠? 건설 회사가 있고 뭐 건설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 예, 음식점 C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공간 설정이 돼 있으면, 그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뭐예요? 건설 회사하고 음식점이 있는데 사장이죠. 근데 어느 회사 사장이 되죠? 건설 회사 사장이 되죠. 지금 공간이 B로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사장 수화를 C에서 하게 되면은, 그죠? 여기서 C에서 하게 되면은 건설 회사 사장이 아니라 음식점 사장이 되죠. 음식점 사장이 되고, 음식점 사장인데 뭔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B, 그죠? 그 건설회사 사장을 만나는 게 되죠. 만나다 나중에 표현 대면 수업을 할 때 좀 더 예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하나라서. 그러니까 공간에 의해서 지금 목적어가 달라지죠. 그죠? 이걸 만약에 바꾸면 이거 공간을 바꾸게 되면 내 아버지는 음식점 사장이 아니라 건설회사 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여기를 바꾸게 되면 아버지가 음식점 사장을 만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도 달라지죠. 공간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 수화의 특징은 만나다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만나다의 앞에 공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선이나 몸의 방향 또는 여러 가지 비수지 표지가 어떻게 동시에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 목적어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표현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1층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는 이렇게 후치 방식에 의해서 단어들을 쭉 이제 일직선으로 선형적으로 나열하는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1층 단독주택 언어라고 1층 단독주택 언어라고 볼 수 있다면 한국 수화는 이제 4층, 5층, 7층 여러 가지 정보들이 동시에 많이 표현되는 아파트 언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어의 특성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냥 1층만 단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뭐 건설회사 사장이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단어만 3개 정도 알아먹으면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 긴 이야기나 대화 중에 그러니까 지금 내 아버지의 동시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주어 정보, 공간 정보, 시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주어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인지 음식점 사장인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지금 건설회사 사장을 만났다는 건지 음식점 사장을 만났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표현되는 정보들 여러가지 의미 정보, 문법 정보들을 동시에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수화고 한국수화 어휘들은 한국어처럼 이렇게 그냥 그 단어만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어 정보, 목적어 정보, 서술어 정보 여러 가지 이런 문법 정보들을 후치 방식으로 뒤에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어휘에 많은 문법 정보와 의미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동시에 표현이 됩니다. 2층, 3층, 4층에 5층에 동시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걸 볼 줄 아셔야 되고 그걸 볼 수 있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화 어휘는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 동시에 표현되는 정보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셔야 되고 표현하셔야 되고 왜 그런 2층, 3층에 있는 정보들까지 함께 표현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국 수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수화는 아파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만 정보가 표현되지 않고 이 손 라인이죠. 손에만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뭐 눈썹, 턱, 시선, 몸의 방향, 뭐 입 모양, 볼 모양,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까지 2층, 3층, 4층에 동시에 정보들이 함께 제시가 됩니다. 이게 한국 수화의 이제 동시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휘 단위에서 봐도 많은 동시적 정보들이 어휘와 함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보면은 뭐 아버지, 사장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아바타 단어 수준에서는 1층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국립국어원 한국수화 사전을 봐도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뭐 손모양도 이 정도면 정확하고 움직임도 그렇고 정확한 편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회사 이런 단어는 정확해요.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 이 수화 번역 도우미 프로그램을 만든 분들의 뭐 한계라고 할까 무지는 뭐냐면 한국 수화는 한국어와 달리 그냥 이런 어휘만 선형적으로
나열하고 그 후치사 방식으로 뒤에서